자, 민원인을 상대하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던 세무 공무원이 있습니다. 유족들의 허락 하에 그분의 해당 세무서 민원봉사실장 존함을 공개합니다. 바로 강윤숙 팀장님이신데, 자, 그날로 돌아가 보죠. 네, 지난 7월 24일 경기도 동화성 세무서 이 민원봉사실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한 민원인이 찾아왔고요. 이 민원인이 부동산 관련 어떤 서류를 발급해달라 이렇게 직원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조회를 좀 해보니까 법적 요건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발급이 좀 어렵다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민원인이 직원이랑 언쟁을 벌이기 시작을 합니다. 직원에게 고성을 지른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이렇게까지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걸 지켜보고 있던 민원봉사실장, 그러니까 강윤숙 팀장께서 직접 민원인 상대하기를 시작합니다. 목격자에 따르면 이 해당 민원인이 서류와 관련해서 왜 이게 안 되냐라고 따지면서 계속 고성을 질렀다고 하고요. 그러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이 민원 팀장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고 합니다. 자, 가족 여러분, 이번 진짜 저희가 준비한 이 내용 좀 많이 좀 지켜봐 주십시오. 너무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당시 그 상황을 지켜본 목격자 통해서 그때 상황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옆에서 보기에 뭔가 고성이 약간 시끄럽네? 왜 이렇게 저렇게 시끄럽게 상담을 하고 뭐 항의를 세게 하지? 이렇게 끈질기다는 느낌이지. 네, 뭔가 굉장히 뭐 거친 사람처럼 막 때려 부시거나 막 나와 뭐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이제 뭔가 불만을 계속 제기하는 거지. 뭔가 민원인은 계속 이거 왜 안 되냐고 따졌고 그 팀장님이란 분은 뭔가 이게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 안 되냐? 지금 해달라. 계속 이렇게 말을 했어요. 숨 넘어갈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쿵 쓰러지시고 민원 그 항의를 막 받는 와중에 갑자기 쿵 하고 쓰러지신 거예요. 네, 조금 전에 얘기 나왔던 이 목격자분은 이 악성 민원인은 왼쪽 자리에 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원인이 계속 고성을 지르고 막 시끄럽게 하니까 저분도 뭐 이렇게 시끄럽게 항의를 하나, 무슨 일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당시 민원실에 이 목격자분을 포함해서 한 6명에서 7명 정도의 민원인이 이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악성 민원인의 이 제가 말씀드린 이 고성 섞인 민원, 계속 소리 지르고 막무가내로 대하는 이 민원이 10여 분 이상 이어졌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두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쇼하지 마라는 게 무슨 얘기죠? 그러니까 처음 목격자가 봤었을 때 처음에 이 강 팀장님이 쓰러지셨을 때 그럼 사람이 얘기를 하다가 앞에 쓰러지면 막 놀라서 사람들 부르고 응급조치하고 취하게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고 뭐 어쩌란 말이야 라는 식으로 쳐다보면서 쇼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한참을 기다리다가 다른 사람들이 다 달려와서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강 팀장님이 움직이지 않고 상황이 심각해지니까 그제서야 나중에야 본인도 이제 좀 어쩔 줄 몰라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자, 당시 상황이 담긴 CCTV는 가족들에게만 공개가 됐습니다. 국세청에서 뭐 무슨 사연이 있는지 이거를 가족들에게만 공개를 하고 그것도 정보 공개 뭐 청구 뭐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야 겨우 열람을 하셨다고 해요. 자, 어떤 장면이 그때 담겼을지 유족들에게 직접 들어봤습니다. 누나가 응대를 한 3시 13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응대하는 도중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그런 액션이 있어요. 정확히 민원인 응대하고 4분 후에 3시 17분에 누나가 쓰러집니다. 바닥으로요? 네, 바닥으로 그냥 덜썩 쓰러져요. 3시 28분에 직원분이 CPR을 시작해요. 네. 그 다음에 3시 반에 구급대가 도착을 하고요. 3시 34분에 민원인은 그 자리를 나가더라고요.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몸을 이렇게 좀 움찔하는 그런 게 있어요. 원래 예전부터 버릇처럼. 네. 마지막에 이렇게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질 때도 그 바로 전에도 그렇게 움찔대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냥 얘기하는 그 과정에서 너무 충격적인 말을 한 것으로 좀 의심이 돼요. 자, 응급실로 긴급 이송이 됐지만요.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셨고 결국 지난 8월 16일 오후에 돌아가셨어요. 이 사망한 강윤숙 팀장 뒷얘기가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저 사파의 휠체어가 뭐지? 지금 그러고 계세요. 네, 이 강윤숙 팀장은 골수암을 앓으셨었대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다리를 하나 잃으셨습니다. 그래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22년 동안 너무 성실히 근무를 하셨대요. 그래서 사건이 벌어졌던 그날도 더 안타까운 것은 이 강 팀장이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힌 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나 136명 중에 2등을 했대. 이런 식의 아마 연락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함께 너무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에도 책임감을 가지고 항의를 받는 담당 직원을 대신해서 직접 나서서 민원을 해결하고 계셨던 거예요. 또 안타까운 사실은 남편께서도 역시 다리를 하나 잃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남편은 또 위암 사기 판정을 받아서 병마하고 싸우고 계시대요. 두 부부가 장애에도 불구하고 또 병마와도 싸우면서 굴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사이좋게 열심히 사셨는데 이런 일을 당하셔서 더더구나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배우자 남편분의 인터뷰를 봤는데 위암 사기이시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 준비를 하고 살았는데 이런 일로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게 됐다. 정말 그 황망함을 인터뷰에서 이렇게 드러내시더라고요. 자, 불친절한 공무원이 있죠. 저도 당해봤습니다. 하지만 들으셨잖아요. 민원 응대 우수 직원으로 뽑히셨대요. 130명 중에 2등을 하셨. 자, 그런 분인데 세상에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백 변호사님 일단은 민원인한테 무슨 잘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그 사고 당시 모습이 담겨 있는 CCTV 영상은 있는데 그 음성이 담겨 있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뭐 물리적인 폭행을 통해서 사망한 게 아니라면 사실 너무 안타깝습니다만 강윤숙 팀장님의 사망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이 민원인에게 묻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음성에서 뭔가 협박성 멘트들이나 이런 것들 난동부릴 모습이 있다면 공무집행방해 죄로 처벌은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그러려면 무슨 말을 했었는지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인터뷰하셨던 목격자분들 또 6, 7명 정도 민원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그분들 우리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의 진술 등을 토대로 그러니까 그 민원인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고성을 질러대고 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해서 형사책을 묻는 방법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양 변호사님께 마지막 좀 여쭤볼게요. 자, 제일 중요한 건 그 문제 민원인입니다. 제가 그분을 막 이렇게 뭐 죄를 크게 지은 것처럼 몰아가려는 건 아닌데 참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조금 사람 된 도리라는 게 있잖아요. 자, 혹시 뭐 병원에 찾아오거나 혹은 유족에게 연락을 했거나 뭐 그런 거 있었답니까? 전혀 없었다고 하고요. 유족 측에 따르면 고인이 생전에 3주나 병원에 있었는데 그동안 찾아온 적도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사실 유족이 이 민원인에게 모두 다 책임져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도 사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알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렇게 전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강윤숙 팀장 배우자분 남편분의 얘기 잠깐 들어보시죠. 저는 제일 바라는 것은 사과죠. 사과를 좀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저희 모든 식구들이 다 사랑하는 저희 가족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가해한 그 분이 아무 말도 없이 그냥 이렇게 지나간다는 게 솔직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족으로서. 자, 이 사진 좀 계속 좀 잡아주실 수 있어요? 발 사진. 예. 자, 이게 뭐냐면요. 왼쪽이 남편분, 오른쪽이 고인의 발입니다. 2인 삼각이라지만 보시다시피 두 분의 다리는 그냥 두 다리밖에 없었어요. 다들 이제 다리가 한쪽이 없으시다 보니까 저 한쪽 다리를 남편분은 떠나 보내신 겁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일 말이죠. 자, 이번 일이 있은 후에 국세청에서는 전국 133개 세무서 민원 봉사실에 악성 민원인을 응대할 때 이 사용할 녹음기, 이 명찰에다가 녹음 기능을 달아가지고 이걸 보급했대요. 자, 양 변호사님, 그런데 말이죠. 그 정작 이 국세청 직원들이 세종시에 있는 국세청 본청에 근조 화환이 배달이 됐답니다.
직원들 명의로.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국세청이 과연 이 상황에서 순직한 이 팀장님에 대해서 6급이셨는데 사무관으로 하나 추서해 주는 걸로 그냥 대강 뭐 이렇게 넘어가는 뭐 이런 식의 부글부글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는 안 되죠. 근무 중에 이제 근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하시다가 통상적인 어떤 개념으로 하면 산업재해에 해당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이 가족분들도 이 어떤 책임을 묻기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아까 노은기 보급을 왜 이제 하냐면 그때 당시에도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떠는지 파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라고 할지라도 앞으로 그럼 예방한다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사소송으로서 민원인에게 이 가족들이 책임을 묻는 것과는 별개로 내부에서는 또 조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주변 동료들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단순하게 뭐 이미 돌아가신 분 뭐 한 계급을 올린다고 해서 한 직위 올린다고 해서 뭐가 크게 달라지겠습니까? 그게 그 죽음이 억울하게 끝나지 않고 그 죽음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떤 사후적인 보상이라도 해주셔야 같이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이 또 여기서 힘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직장이나 그런 건 마찬가지 아닐까요? 국가잖아요, 더군다나. 국가는 더 모범을 보여야죠. 맞습니다. 두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